댄디 커트에 대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디 커트는 남성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윗라인을 깔끔하면서 이제 위에를 길게 하는 스타일. 예전에는 뭐 울프 커트나 샤기 커트가 남자 머리 중에 가장 긴 머리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모이칸, 뭐 투블럭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자르지만은 댄디 커트가 남자 머리 중에서 가장 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깔끔하면서 위에는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여자 머리와 남자 머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롱머리하고 미디 머리 빼고. 그래서 여자 일반 커트나 쇼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의 밸런스가 있는데 백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와 탑 포인트의 밸런스가 있는데 여자 머리는 보통 백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 포인트와 탑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 탑 포인트를 같게 하거나 또는 탑 포인트의 길이가 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머니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길이와 위에 길이를 같게 해서 이제 와인딩, 커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밑에보다 위에를 길게 해서 가기 때문에 젊은 아가씨들은 층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 볼륨을 많이 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가씨들은 백 포인트보다 탑 포인트 길이를 길게 갑니다. 근데 이제 남자 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댄디 커트 같은 경우에는 백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와 탑 포인트의 길이, 세 군데의 길이가 있다라고 가이드가 있다라고 봤을 때 가장 길이가 짧아야 될 부분이 이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보다 백 포인트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백 포인트랑 탑 포인트랑 봤을 때는 탑 포인트의 길이가 긴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머리 자를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브렛나루를 잘라 먹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볼륨이 상해서 이제 튀어나오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유지해 주면서 뒤통수에는 또 볼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길이가 가장 짧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라인을 남자는 길을 덮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옆에 라인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 포인트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보다 백 포인트가 길어야지 옆에는 깔끔하면서 뒤통수에 볼륨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뒷길이보다 탑 포인트의 길이가 길어야지 댄디 커트. 댄디 커트는 밑에가 짧으면서 위에가 길게 스타일링을 할 때 차분하게 보편적으로 앞으로 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탑 포인트가 길어져야 되겠죠. 백 포인트보다 이제 탑 포인트를 길게 자르는 게 남성 기본 댄디 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커트가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머리를 자를 때 어디서부터 자르냐가 되게 중요한데 위에서부터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뒤에서부터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부터 자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탑에서부터 자르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손님이 원하는 길이를 탑에서 딱 잘랐어. 물론 정확하게 자를 수도 있지만은 실수로 짧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딱 짧게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길이는 더 짧아야 되고 옆에 있는 더 짧아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너무 짧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자르더라도 내가 여기서 딱 정확한 길이로 자르면 괜찮지만은 실수로 짧게 자르게 되면은 물론 탑은 더 길게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옆에 길이는 더 짧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자 커트를 자를 때는 옆에서부터 자르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딱 자르게 되면은 실수로 내가 짧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옆 길이보다 뒤에 길이는 길게 자르면 되고요. 근데 뒤에 길이보다 탑 길이를 더 길게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하더라도 조금 더 예방할 수가 있는데 위에나 뒤에서부터 자르게 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커트 형태가 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자 머리는 옆에서부터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잘라야 되는 이유들도 되게 많겠지만은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르는 방법만 설명을 하면서 간단한 기본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면서 커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옆에서 자르는데 남자 커트는 여자 커트보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잘라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하는 게 남자 커트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자르기 위해서 블럭 커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어 탑 포인트보다 살짝 2cm 위에서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이때 각도는 90도로 남자는 옆에 볼륨을 거의 안 주죠. 그리고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자존심이 브렛나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도를 낮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위의 길이보다 밑에 길이가 짧아지면서 브레나루가 잘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볼륨감이 생기기 때문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남자 머리는 거의 90도로 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 탑 포인트보다 2cm 높은 부분에서 일자로 킹을 타시고 가이드를 설정을 하는데 이때 옆에 가이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길이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대부분 선생님들이 옆에를 손님이 파달라고 하느냐, 깔끔하게 하느냐, 아니면 귀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를 뭐 길게 자르시는 분도 있고, 짧게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길이가 길고 짧아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탑 길이입니다. 손님이 탑의 길이를 스타일링을 할 때 세워서 할 건지, 차분하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얘는 신경을 안 쓰고, 귀를 파는지 안 파는지에 따라서 옆 길이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를 결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밴딩 커트는 옆에는 짧은데 위에는 길어요. 근데 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파여 있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얘를 귀를 파야 되니까 짧게 잘라요. 근데 짧게 자르고 나게 되면 위에 길이도 같이 어떻게 돼요? 짧아집니다. 그래서 위에를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를 길게 하기 위해서 옆에를 길게 잘라놓고 90도로 잘라야지 위에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래야지 차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옆에를 길게 자르면 손님은 귀를 파달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안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답으로 질감으로 파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얘를 탁 짧게 잘라불고 나서 연결해보게 되면은 귀는 깔끔할 수 있지만은 위에 길이가 너무 짧아집니다. 그래서 옆에 가이드 설정은 내가 탑의 길이를 얼만큼 길이로 손질할 건지에 따라서 이 가이드의 길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짧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밴딩 커트는 한 3에서 4cm에 90도에 블럭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놓고 체킹하면 딱 일자가 어디까지 자르시냐면은 뒤에 따라온 데까지 다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뒤에 자를 거를 옆에서 미리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이어 포인트보다 백 포인트가 길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뒤에까지 다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온더 베이스로 자르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뒤에가 짧지만은 사이드 베이스로 자르게 되면은 옆에 길이보다 뒤에 길이가 어떻게 돼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라오는 머리까지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찍. 그래서 따라오는 데까지 전체 일자 잘라서 전체가 딱 따라온 데까지 일자 되게끔 뒤에 머리 따라오시면 자르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옆머리 일자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내려서 마찬가지로 세로 섹션에 90도로 자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밑에 잘랐던 걸 보고 옆에를 90도로 자르는데 그냥 막 잘라요. 따라오는 것까지 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자,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옆머리와 앞머리가 만나는 이 부분, 보통 리세션 에어란이라고 한 부분, 우리 이제 대머리 대고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얘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같이 연결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옆머리를 그냥 바로 90도로 자르면은 사람을 보게 되면 여기가 살짝 높게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를 90도로 층을 연결할 때 바로 90도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카노분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전체를 90도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 손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앞머리보다 1cm 더 여유 있게 남겨놓고 나서 90도로 층을 연결해야지 이 부분을 안 파먹습니다. 근데 얘를 빼놓고 연결하면 얘가 길어지겠죠. 당연히 그 부분 나중에 질감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밑에 잘랐던 아까 블록으로 잘랐던 요 가이드 보시고 각도 90도.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 또 세로 섹션에 밑에 잘랐던 요 가이드 보시고 90도 온더 자르고 마지막 한 단만 사이드 베이스로 자르시고 마찬가지로 뒤에 따라오는 머리도 90도에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또 어디까지? 전체 뒤에 따라오는 머리까지 따라오시면 자르고 안 따라오면 냅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잘라놓고 나서 체킹하게 되면 딱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 뒤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앞머리 빼놨던 부분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 파먹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만 뭘로? 질감 처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어 탑 포인트에서 2cm 높은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옆에 길이와 똑같은 길이 한 3에서 4cm의 90도 블러. 근데 꼭 길이는 3에서 4cm로 안 가셔도 돼요. 어디까지? 따라오는 데까지 사이드 베이스 잘라놓고 체킹하면 또 일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90도 층 연결하는데 연결하기 전에 앞머리보다 좀 더 1cm 더 여유 있게 또 삼각 섹션 날아놓고 그대로 또 밑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90도 온더 또 다음 섹션 밑에 잘랐던 거 보시고 90도 온더 마지막 단만 90도 사이드 또 다음 섹션 또 사이드 뒤에 또 따라오는 머리까지 또 전체 다 사이드 잘라놓고 또 체킹하면 뭐가 되게끔 일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젠 자, 옆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자르셔야 되냐면 뒤에를 잘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딱 옆에 이 길어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질감으로 깎아낼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져야지 탑 길이도 길어져서 댄디커트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귀를 판단을 해서 옆에를 짧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탑 길이도 같이 짧아진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를 잘라야 되는데 자 센터를 나누시고 나서 후드 부에 이제 볼륨과 밑에 라인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센터를 나누시고 이어티어를 나누신 다음에 브로킹을 타는데 보통 뒤통수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는 2분의 1 A 브로킹을 하죠. 근데 여자 머리에서는 보통 백포인트에서 2분의 1이 가거나 백포인트가 살짝 2cm 높은 지점에서 A 브로킹이 가는데 댄디커트 같은 경우 남자 머리는 여자 머리에 비해서 볼륨의 위치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머리보다 브로킹을 좀 더 높게 갑니다. 물론 내가 볼륨의 높이를 어디에다 줄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정답은 없어요. 항상 손님의 이미지를 파악을 하시고 볼륨을 어디에다 줄 건지에 따라서 브로킹의 높낮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가이드를 설정을 하죠. 이때 몇 cm? 이 이어 포인트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된다 그랬죠. 보통은 이 길이보다 한 3cm 정도 더 길게 가는 게 맞는데 그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볼륨을 어디에다 얼만큼 줄 거냐에 따라서 이 가이드의 길이는 달라져요. 항상. 그래서 여기를 얼만큼 잘랐으니까 얘도 얼만큼 잘라야지가 아니고 항상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을 내가 얼만큼 줄 건지 생각하시고 각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줘야 되니까 70도에 베이스는 전체 다 온더 베이스. 그래서 따라오는 머리까지. 근데 이게 머리가 남자 머리는 짧다 보니까요. 밑에까지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따라오면 정확하게 자를 수 있으면 자르시면 되지만은 자르기 힘들 경우에는 조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또 질감 처리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또 반 나눠서 반 오른쪽, 반 왼쪽. 첫 가이드 잡고 다음 섹션. 사선 섹션에 이제 베이스. 각도는 70도의 베이스는 전체 남자 머리는 거의 다 온더 베이스입니다. 왜냐면 밑에 머리와 이어 포인트 있는 부분의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또 70도 온더 따라오는 데까지 자르시고 또 다음 섹션 또 움직여서 사선 섹션에 위에 가이드 보시고 70도 온더 또 따라오는 데까지 자르시고 또 움직여서 사선 섹션에 가이드 어디 있다? 위에 가이드 보시고 70도 온더 70도 온더 따라오는 데까지 아까 옆에 잘랐던 거 따라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잘라놓고 체킹하면 어떻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백포인트의 길이보다 앞으로 갈수록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게끔 온더 베이스로 가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짧아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길이보다 앞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졌죠. 근데 얘를 동일한 높이로 브로킹을 타고 나서 체킹을 하게 되면은 이젠 그때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70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온더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이 높이는 높고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70도에서 온더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위의 길이보다 밑으로 갈수록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래서 70도라는 각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볼륨감이 있으면서 뒤의 길이보다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면서 아까 옆에 잘랐던 머리랑 어떻게 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남자 머리는 이어 포인트가 짧고 이어 포인트보다 백 포인트가 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어 포인트를 짧게 자르고 백 포인트를 길게 잘랐는데 나는 그냥 70도의 온더 베이스로 연결했을 뿐인데 지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커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시고 70도 온더 베이스. 그래서 밑에 따라오는 머리 있으면 자르시고 물론 밑에가 조금 빠지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음 섹션 또 사선 섹션에 위에 가이드 보시고 70도 온더 또 다음 70도 온더 또 다음 섹션 또 움직여서 위에 잘랐던 요겁니다. 뒤에 요 찌끄러기들 볼 필요도 없어요. 맨 위에 가이드만 보시고 70도 온더 또 다음 섹션 또 70도 온더 잘라놓고 또 체킹하면 위의 길이보다 앞으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아까 옆에 잘랐던 데랑 뒤에 잘랐던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젠 살짝의 코너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딱 사선으로 잡아놓고 있나 없나 체킹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냅두시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쪽도 옆머리와 뒷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코너가 있나 없나 보시는데 아주 살짝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은 냅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탑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딱 이어 티어를 나눈 상태에서 탑 포인트 밑에 아까 잘랐던 거 보고 바로 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 실수를 합니다. 왜? 각을 높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륨감과 층을 주기 위해서 탑의 길이, 볼륨 어디다 줄 건지, 탑 손질, 윗머리는 어느 정도 길이로 해서 내가 어떻게 손질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딱 길이를 딱 보시고 설정. 근데 보통은 아까 이어 포인트보다 백 포인트가 한 3cm 더 길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또 설명했듯이 백 포인트보다 탑이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 포인트보다 탑 포인트가 또 한 3cm 긴 게 이미지상은 좋긴 한데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뿐이고 가이드 설정하시고 그 가이드 설정한 걸 가지고 따라오는 데까지 전체 다 일자. 전체 올림픽입니다. 바로 밑에서부터 굴려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 선생님들 실수하니까 미리 탑을 내가 층하고 볼륨 얼마큼 줄 건지 위에 앞머리 손질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해서 올림빛을 잘라놓고 방사선 섹션에 밑에 잘랐던 거 이거 보이죠? 항상 여기를 줄일 때의 각도는 처음에 잘랐던 아까 2분의 1 브로킹 잘랐던 그 각도랑 똑같이 무조건 첫 단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볼륨이 유지되고 층이 너무 많이 안 납니다. 나머지 들어서 삐져나온 부분만 코너요. 또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 밑에 단, 첫 단은 70도 나머지 또 들어서 탑 잘랐던 거랑 지금 70도 잘랐던 거랑 중간에 만나는 코너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냅두시고 다음 방사선 섹션에 또 온더 베이스 밑에 거 보고 70도 또 나오면 자르고 없으면 땡. 또 다음 섹션 70도인데 아까 옆에 90도로 잘랐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또 반대쪽도 첫 단은 밑에 거 보시고 70도 나머지는 코너 체킹. 또 다음 방사선 섹션 온더 베이스 또 밑에 거 보시고 70도 다음 또 코너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냅두시고 또 다음 세션 방사선 섹션에 또 70도인데 당연히 먹고 또 잘라놓고 체킹하면 뒤의 길이보다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게끔 이렇게 짧아지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에는 얄쌍하면서 뒤에 뭐가 볼륨이 톡 살아 보이게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옆에 다 잘랐으니까 탑만 자르면 되겠죠. 7대3 나누시고 나서 가로 섹션에 아까 탑 설정해 놨던 그 가이드 보시고 베이스 온더 다음 섹션 이제 사이드 왜 앞머리를 무겁게 가야 됩니다. 댄디 커트는 절대 앞머리를 가볍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이스를 다 뒤로 어떻게 당겨서 당긴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당기면 오프더 베이스가 되고요. 그냥 수직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서 딱 잘라놓고 나서 전체를 체킹하면 이렇게 딱 뭐가 되게끔 일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이드 베이스. 그래서 센터 나누시고 나서 이제 윗머리와 옆머리가 만나는 코너.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냅두시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아까 앞머리 빼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머리 빼놨던 부분은 따라오면 자르냐 안 자르냐 잘라주셔도 됩니다. 살짝. 왜냐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 잘라도요.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딱 코너 정리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앞머리. 딱 손님이 원하는 뭐 일자로 갈 수도 얘네들처럼 뭐 일자로 갈 수도 있고 살짝 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내가 그 앞머리 이쪽으로 넘기는 게 이쁜지 이쪽으로 넘기는 게 이쁜지 내리는 게 이쁜지 이미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미간에보다 살짝 길게 가는 게 좋고요. 일자의 앞머리를 자를 경우에는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포인트로 가는데 절대 두상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따라온 애가 다 일자로 당깁니다. 일자로 당겨서 자르면은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길어져요. 왜냐면 얘보다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떨어지는 건 다 질감으로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커트로서 그걸 다 정확하게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잘라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질감을 볼 때 자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수해서 파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따라오는 데까지만 일자 잘라놓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드라이기도 하지만은 스타일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감 처리. 어디 이 귀 있는 부분 이제 파줘야 되겠죠. 대부분 선생님들 보고 질감 처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딱 가져와서 여기서 딱 빗을 대고 이렇게 포인트를 파거나 아니면은 빗 대고 이렇게 팝니다.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의 질감 처리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라인은 깔끔하지만은 뜨는 사람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옆에가 뜨는 거거든요. 그 뜨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물론 펌으로 잡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펌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슬라이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처음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뜨는 머리, 남자들 뜨는 머리는 거의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몇 번 하시면은 진짜 요거 사용해 보시고 머리 손님 머리 진짜 뜨는 거 안 뜬다고 신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딱 잡아놓고 나서 슬라이싱으로 가는데 또 슬라이싱 하라고 하면 끝으로 이렇게 자르신 분이 있어. 이렇게 자를 바에는 그냥 빗대고 파세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잡는데 이렇게 길게 자르셔야 돼요. 또 잡아놓고 나서 또 이렇게 길게 그래서 모량과 기장을 자르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세션 슬라이싱으로 완벽하게 제거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기장과 모량만 제거해 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또 구렛나루 살짝 기장 보고 그 다음에 앞머리 손질하는 방향 보시고 연결 안 되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슬라이싱 연결. 그래서 완벽하게 기장을 제거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기장과 모량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머리 진짜 뜹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뒤쪽은 이어 탑 포인트에서 네이프 사이드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싱이 가면서 삐져나온 머리를 정리를 해야지 얘가 뜨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나오고요. 반대쪽을 갈 때 또 이제 앞쪽 구렛나루 쪽으로 갈 때는 또 이어 탑 포인트에서 또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싱이 와야지 이게 라인이 깔끔하면서 뜨는 게 막아집니다. 자, 반대편은 아까 제가 이제 길을 그냥 일반적으로 빗대고 팠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슬라이싱으로 어느 정도 딱 정리를 딱 하시고 요 삐져나온 부분만 위에서 슬라이싱으로 브레나로 보면서 포인트 잡고 반대쪽 뒤쪽으로 또 가실 때는 또 이어 탑 포인트에서 네이프 사이드 있는 쪽으로 슬라이싱으로 깎아주시면은 라인도 깔끔하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뜯은 머리를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가 어렵지 하다 보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라인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번에는 모량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모량을 제거할 때 틴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틴닝의 이 날이 안으로 가게끔 내가 손질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선 슬라이싱으로 무거운 부분에만 모량을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섹션 잡아놓고 가로로 막 이렇게 조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관없지만은 머리가 날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서 아래로 무거운 부분만 차분하게 만들어. 얘는 띄우는 머리들이 아니잖아요. 댄디 커트는. 물론 띄워서 손질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미지상은 차분한 머리이기 때문에 섹션을 잡는 것보다요. 떨어뜨려 놓고 나서 무거운 부분만 자연스럽게 손질한다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이제 무게감만 제거하는데 이때 절대 가로로 가면 안 되고요. 세로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양을 제거할 때는 사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편은 요래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갈 때는 요렇게 슬라이싱 틴닝이 가는 거고 왼쪽을 갈 때는 요렇게 슬라이싱 틴닝이 가서 손질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모량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의 이제 뒤통수에 볼륨을 줘야 되겠죠. 볼륨을 주실 때는 섹션을 잡아서 업슬라이싱 틴닝. 항상 질감의 목적은 그라데이션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 끝, 모발 끝쪽이 뾰족해진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이뻐요. 모량은 많이가 제거가 되지만은 끝에 우리 손질했을 때 보면 이렇게 하나의 결 같은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슬라이싱인데 너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그 결 같은 느낌을 좀 더 틴닝으로 빠르게 만들어 주려면은 끝에 부분을 뾰족하게 가는데 틴닝과 머리카락이 최대한 11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볼륨감을 주려고 하면은 뒤통수에 처음에는 깊게 그 다음은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마지막은 끝에 부분만 또 뒤통수 볼륨을 주기 위해서 세워서 머리카락과 가위가 11자인데 처음엔 깊게 그 다음 위에 마지막은 끝에. 자, 근데 옆에는 볼륨 많이 주면 안 되죠. 위에도 볼륨 많이 주면 안 되죠. 그렇다고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잔머리 나오죠. 머리 세우는 머리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세우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잔머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딱 잡아서 어디만? 끝에만.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끝부분만 이렇게 슬라이싱 느낌으로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손질했을 때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결이 생깁니다. 그래서 틴닝은 위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디만? 끝에만인데 머리카락과 틴닝이 최대한 11자가 돼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모량 제거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발 끝에를 얄쌍하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틴닝 처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이 짧아가지고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다시 연결하면서 들어갈 건데 그래서 끝에 부분은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질감을 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트와 질감 처리까지는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그 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질감이라고 해서 드라이를 잡아놓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질감 처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네이프 라인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여기를 레저로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미리 정리하게 되면 드라이하면 위에 볼륨에 따라서 이 상하의 길이의 폭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레저를 마른 상태에서 정리하면 안 되고 젖은 상태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마른 상태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일단 말려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스타일링하고 이미지 질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려서 옆에를 죽이고 약간 위에 컬감만 핸들링으로 살짝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질감 처리가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라인
이 부분을 아까 슬라이싱으로 잘랐는데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약간의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많이 할 건 없습니다. 딱 보시고 삐져나온 부분만 이제 좀 더 깔끔하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브렛나루랑 연결되는 부분하고 이제 기장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삐져나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슬라이싱 이렇게 밑에서 절대 위로 가게 되면 물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머리가 뜨는 머리는 더 뜹니다.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깎듯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깎아서 삐져나온 잔머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미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앞머리 연결되는 이 부분 나중에 정리하셔도 상관없는데 미리 정리한다라고 치면은 딱 이 앞머리가 손질이 끝나는 자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 보고 지금 되게 많이 덥수룩하죠. 그 부분 이제 모량과 기장을 같이 제거하면서 기장하고 모량을 보시고 살짝 얄쌍하게 제거하고 삐져나온 부분도 살짝만 정리. 너무 브렛나루가 또 너무 얄쌍하고 또 너무 길어도 안 이쁘니까요. 그 이미지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위에 끝나는 부분 살짝 삐져나온 잔머리만 정리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삐져나온 부분 딱 보시고 있으면은 그 부분만 살짝 정리. 또 만약에 하다가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티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슬라이싱으로 살짝 모량을 또 제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삐져나온 부분만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슬라이싱으로 깎아야지 어느 정도 뜨는 머리가 다 제거가 되고 네이프 따라오는 부분도 정리. 그래서 또 이제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가는 부분도 비있는 부분도 잡아서 슬라이싱으로 삐져나오는 것만 정리하시고 특히 이제 앞머리를 지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얘랑 얘를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세요. 물론 연결을 시켜야 되는 머리도 있지만 연결을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모량을 슬라이싱으로 딱 제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브렛나루 있는 연결되는 부분 브렛나루 보면서 기장하고 라인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덥수룩하니까 그 부분만 티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일반 가위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은 티닝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세로에 가깝게끔 슬라이싱으로 모량 정리해서 브렛나루 연결되는 부분 잡아 놓으시고 또 이 부분 딱 스타일링 했을 때 넘어가는 부분 연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앞머리와 길이와 옆머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연결을 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차가 심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머리도 있고 안 돼도 상관없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프. 자 보면은 옆의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뒤에가 너무 길죠 네이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상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네이프 라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레저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뭐 기장을 그냥 자르셔서 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는 레저로 많이 정리를 해야지 남자들 어느 정도 뜨는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살짝 숙여놓고 레저로서 근데 가발은 이게 잘 안 잘려요. 여기가 피부가 미끄럽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가서 손을 딱 잡고 자르면 이게 겁나게 잘 잘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자르면 이게 미끄러워서 잘 안 잘려요. 사람은 그냥 자르셔도 되는데 얘는 가발이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살짝 대면서 자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기장감하고 모량감만 레자로 딱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살짝 삐져나온 부분만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위에서 살짝 많이. 남자는 네이프 있는 부분을 뭐 니은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니은자로 가면 여기가 너무 넓어서 답답해 보이니까요. 여자처럼 살짝 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으로 라인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데 혹시 화면상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뜨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깎아주잖아요.
좀 웬만한 뜨는 머리는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싱글링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싱글링은 클리퍼 부분 짧은 머리에서 잡아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남자들 긴 머리, 밴디쿠트처럼 살짝 긴 머리에서 이제 잡아주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살짝 뭉툭하고 이렇게 뜨는 부분,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뜨는 이 부분을 슬라이싱으로 딱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거를 딱 잡아서 뜨는 거를 딱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이제 앞머리 딱 보시고 살짝 기장감도 보시고 그다음에 모량도 보시고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슬라이싱이 가거나 슬라이싱으로 가서 모량을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틴닝을 가지고 끝에 부분을 모량을 제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딱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드라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질감. 만약에 끝에가 좀 뭉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살짝만 슬라이싱으로 가서 이런 방향성 같은 걸 느낌을 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 질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왁스나 이런 뭐 기타 제품들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서 이제 세팅력을 주어서 약간 고정까지 들어가면 좀 더 완벽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밴디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